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올해 2023년 2차 헌법 총평과 간략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헌법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있던 기출 지문들하고 새롭게 나온 최신 판례하고 잘 섞어서 이제 잘 나왔어요.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또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요. 자, 개수형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대부분 다 틀린 걸 골라라 이런 지문이기 때문에 잘 골라내면 돼요. 옳은 걸 골라라 이런 지문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문들이 기출 지문을 똑같이 베껴내지는 않고 조금 변형하거나 좀 개작해서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틀린 걸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점수는 아마 기존 점수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 이제 합격 컷 안에 들어가려면 경우에 따라서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개 정도, 뭐 남자는 4개 정도, 백일단은 5개 정도, 이렇게 한 3개, 5개 정도 안에서 합격 컷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개 정도, 50점 만점에 40점 정도 맞으면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총평 끝났고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위헌정당 해산인데 이제 위헌정당 제소는 정부가 하죠. 그리고 위헌정당 심판은 헌재가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집행은 선관위가 맡아서 하죠. 중앙선관위가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죠. 제소는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정답이 4번이죠. 품행 단정에 대해서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는 거 딱 공부했잖아요.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정답 맞추면 되겠고요. 자, 4번은 헌정사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시험 범위를 조금 벗어난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지 가만 보면 이제 맞춘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대부분 다 틀렸던 경우들이 많겠지만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1차 개정헌법. 자, 1차 개정에서는 1차 개정은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양원제. 그죠? 양원제가 아닌 것은 1차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 보니까 이제 1차인데 쭉쭉해서 뭐 국무위원 이런 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안 배웠으니까 좀 풀기 힘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자, 5차 개정헌법에서 거기 뭐 국회 정당 소속 해산된 때에는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정당 해산된 때 그래서 저 정당에 관해서 정복 추천, 정당 추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5차가 옷차림이죠. 옷차림, 정복 추천. 이제 맞다 이거 2번. 2번은 이제 배운 대로 풀면 되고 맞고요. 자, 3번. 자, 이제 7차 개헌하면 이제 국민을 7억으로 만든 거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강화됐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고 통일을 강조했다. 그래서 대통령 발의한 거는 국민 투표로 확정되고 국회가 발의한 건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한단 말이에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면 7차가 맞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하고 3번은 이제 배워서 알 수가 있는데 1번하고 4번이 이제 안 배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통치 고지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둘 중에 찍어야지 뭐 어떻게. 그죠? 50% 확률로. 그렇게. 그래서 이건 다 맞출 수 있는 지문은 아니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의 정답은 옳은 거 3개죠. 틀린 지문은 기업번 하나가 틀렸어요. 자, 헌법 37조 법률 여부에 보면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데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한다. 틀렸죠? 자, 4번의 기업번.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반드시 언제나 그래야 된다. 그럼 틀린 거죠? 법의 근거를 두고 명령에다 위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란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고요. 니은번의 기본적 본질적인 것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맞고요. 디귿번도 맞습니다. 자, 디귿번의 체계 정당성 원칙은 체계 정당성 원칙 위반됐다고 그것만으로 곧 위헌은 아니죠. 다른 원칙이 위반되어야 비로소 위헌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자, 1번은 진정, 부진정 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에 틀린 것은 정답 2번. 자, 중간을 살짝 꼬았어요. 거기 세 번째 줄 가보세요. 자, 세 번째 줄 가보면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죠. 법률상 그 기관이란 말이에요. 법률상 기관. 그래서 인권위의 진정을 제기하거나 조사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권리입니다. 법률상 권리. 그래서 거기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그거 틀렸어요. 국가인권위는 법률상 권리로 봐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거는 뭐 그 주택 재개발 주택조합 이런 거는 순수 공법인이잖아요. 기본건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농지를 교섭할 때 집사를 주의해라. 이렇게 두 문자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6번. 자, 6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자, 6번이 난이도가 있었는데 거기 박스에 있는 지문들 쭉 보니까 그 세 번째 줄에 공직선거법에서 네 번째 줄 선거운동 기획참여를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이 기획 참여를 못하게 금지를 한 사안이에요. 일단 요 내용만 보면은 위헌이죠. 위헌. 정확히 말하면 한정위헌이에요. 한정위헌. 그래서 요거를 그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은 위헌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걸 그 금지한다. 그러면 합헌되는 거죠. 이렇게입니다. 이런 판례 이렇게. 자, 이제 정답은 1번은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1번 보니까 표현의 자유와 공무단인권을 동시에 제약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개의 기본권을 주장하면 충돌이 아니고 경합이죠. 경합. 맞습니다. 그럼 이제 2번이 정답인데, 자, 표현의 자유하고 공무단인권하고 이제 뭐가 더 주된 기본권이냐 이겁니다. 이 사안에서. 자,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기획 참여를 못하게 한 거예요. 공무원이 되는 걸 제한한 게 아니라고.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기획 참여하는 행동을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단인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가 그걸 중심으로 빌접하니까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선거운동 기획참여 이런 거는 뭐 명확성 원칙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평등권 침해 위헌됐죠. 그래서 자, 위헌이 되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 위헌이 되었는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됐고 평등권도 침해해서 위헌됐어요. 표현의 자유, 평등권 두 개 다 침해해서 위헌됐습니다. 자,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평상시 헌법 질서에 따라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 위기 상황에 극복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비상입법 조치이다. 속성상 기본권 제한 한계로서 과잉 금지 준수가 요구됩니다. 요구되죠. 자, 이제 대통령이 발행하는 대통령령은 명령의 성질을 가지죠. 명령. 근데 이제 대통령이 발동하는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37조 2항에 보면은 법률 유보 조항이 있죠. 네, 법률 유보 조항이 있고, 그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잘 맞게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 유보에는 맞지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면 위헌될 수 있어요. 이것도 잘 준수해 줘야 됩니다. 준수할 필요가 없다. X. 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에 틀린 것은 정답 1번. 자, 1번 행복추구권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맞죠? 그래서 그 행복추구권이란 건 이제 자유권의 일종이거든요. 자유권은 적극적 하고 싶은 거 할 권리하고 소극적 싫으면 안 할 권리가 다 포함됩니다. 맞는 지문. 자, 그 다음. 자,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경우. 자, 이게 도로교통법에서 구호조치물을 위반하면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형법에서도 배우잖아요. 자,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규정이니까 합헌인 겁니다.
합헌이니까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합헌이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해한다, 틀렸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나머지 이제 2번, 3번, 4번은 기존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번 자기침해 원리, 그 3번은 이제 1인당 너무 협소하다, 이건 침해가 되고, 4번에 이제 흡연할 자유도 그 보호를 받죠. 대마수수하는 대마필 권리도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보죠. 대마를 할 권리, 그리고 마약을 할 권리 다 법으로 보호됩니다. 헌법으로 보호돼요. 다만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9번에 틀린 것은 정답 2번. 자, 1번하고 2번은 최신 판례 할 때 배운 거죠. 그죠? 1번은 뭡니까? 그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이를 사망했는데 그 베트남 노동자, 베트남에서는 유족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위헌이다, 이렇게 최신 판례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맞는 지문. 그 다음 2번도 최신 판례 때 배웠었죠. 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시, 도,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후원회 다 둘 수 있어야지. 그래서 침해가 된다고 해야 됩니다. 1번, 2번 최신 판례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나머지 3번 합헌, 4번 합헌 다 맞는 질문들이고요. 10번입니다. 자, 10번에 틀린 것은 정답 1번. 자, 1번인데 그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 자유로운 생활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안 배운 판례죠. 자, 안 배운 판례가 나오면 다 합헌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침해가 된다. 틀렸습니다. 합헌이에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이제 2번, 3번, 4번은 다 배운 판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어법으로도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번 지문. 2번 경비 업무 외에 경비업 종사자에게 모든 것을 금지한다. 뭡니까? 객관적 사유에 따른 3단계 제한이죠. 위헌입니다. 자, 3번. 다만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이건 합헌이죠. 이건 합헌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배웠던 판례입니다. 자, 변호사 자격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그동안 줬었는데 이제 더 이상 부여하지 않게 됐잖아요. 이것도 합헌이다. 이것도 도용 때 배웠던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에 틀린 거 정답은 2번. 자, 공직자 직무집행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 관심사항이 될 수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틀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익성을 따질 때 공직자하고 사인하고 나눠서 보죠. 그래서 사인은 사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는 공익성 인정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할 때가 있고 사적인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적인 일을 하는 거는 당연히 공익성 인정이 됩니다. 근데 사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공적 관심도가 높은 경우가 있고 사적인 관심인 경우가 있고, 이건 안 되지만 이건 되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건 세모죠, 세모. 그래서 공직자 사적인 신상도 공적 관심도가 있으면은 공익이 인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틀렸고요. 자, 나머지 이제 1번, 3번, 4번은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11번. 자, 11번의 정답은 틀린 것은 3번. 자, 3번 첫째 줄에 뭐 보여요? 제한상용가 딱 보이죠? 제한상용가. 그래서 자, 상용을 할 수 있다. 상용을 잘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사전 허가나 검열은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제한이란 말이 뭘 제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죠? 뭘 제한하겠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헌됐죠. 이게. 제한상용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위반된다. 명확성 원칙 위반되니까 포괄인 금지 원칙이나 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13번 재산권. 이건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옳은 걸 골라라. 난이도가 좀 올라갔죠. 자, 정답은 2번. 자, 1번 지문. 자, 뒤에 가니까 유언의 자유하고 그 생전 증여 자유도 재산권 보호를 받죠. 그래서 유언, 상속, 생전 증여, 뭐 사후 증여, 재산권 다 보호받습니다. 틀렸고요.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자, 환경 개선 부담금은 그 오염 유발 수준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데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유나 이제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에 대해서 그 개선 부담금을 부담시켜요. 특별히 뭐 기억이 안 나죠? 합헌입니다. 합헌 맞다 부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중과세.
그래서 그 법인 수도권 중과세, 골프장 중과세, 중과세는 대부분 합헌입니다. 합헌. 틀렸고요. 자, 4번 질문. 자, 전기통신 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송금 계좌 이체된 그 자금 이전에 지급 정지하는 거, 이것도 안 배운 판례죠. 합헌이요. 합헌. 재산권 침해가 없다 보면 됩니다. 합헌이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에 틀린 것은 정답 4번. 자, 1번하고 2번은 이제 배운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3번도 배운 내용이고, 자, 4번. 자, 4번도 배웠네요. 자, 구치소 7호감호소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복되는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 가구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이거 합헌이죠. 합헌. 왜 합헌입니까? 구치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초생활보상금 줄 필요 없고 건강보험도 지급할 필요 없잖아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해야 됩니다. 틀린 거 4번.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에 틀린 것은 정답 3번. 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학교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급식비 같은 거는 그 교육에 꼭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학부모나 학생한테 부담을 시켜도 합헌이고, 그 시설 같은 거 있죠. 그 급식 시설 이런 거. 조리대, 뭐 냄비 이런 거, 가스레인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학교 측에 부담하기에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에 틀린 것은 정답 4번. 자, 1번은 이제 노동조합 신고니까 검열이 아니죠. 검열 허가가 아니다 돼 있고. 자, 2번은 세 번째 줄에 근무 조건 직접 관련이 없대. 근무 조건과 관계가 있는 거는 단체 교섭 대상이 돼요. 근데 근무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은 단체 교섭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상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중 전력 용수 주요 방사물자 종사자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 X. 자, 33조 근로3권 보면은 1항 근로자, 2항 공무원, 3항 주요 방산업체죠. 주요 방산업체. 그럼 근로자 안에 공무원이 있고 그 안에 주요 방산업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이제 법정주의죠. 법으로 정한 사람은 인정되고 법에 없으면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 주요 방산업체는 뭐를 부정합니까? 단결권하고 단체 고소권을 제한하진 않죠. 단체 행동권에 한해서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박탈을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을 부정한다 그럼 맞는 건데 교섭권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단결권, 교섭권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행동권을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17번입니다. 자,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판청구권에서 그 쭉 배웠던 내용들인데, 자, 기업번. 자, 기업번에 보면 이제 공개재판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뒤에 그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번 가보세요. 디귿번 가면은 신속한 재판이 있죠. 신속한 재판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계속 재판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근데 뭐가 없다고? 공정한 재판이 헌법에 없다. 이렇게 배웠었죠? 계속 재판은 헌법에 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맨 뒤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거예요. 네, 틀렸고, 그 다음 기업번도 틀렸는데 기업번 어디서 틀렸냐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가 틀렸어요. 거기가 틀렸죠. 헌법과 법률이에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헌법과 법률. 이게. 헌법에 빠져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번 이제 우리가 두 문자였었잖아요. 기초 독포물 내었죠. 기초 독포물 플러스 뭐예요? 비상계엄이죠. 기초 독포물에 비상 걸렸을 때. 그래서 이제 뭐로 배웠습니까? 비상계엄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경비계엄은 안 된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초, 독폼을 다 봤는데 계엄이 틀렸어요. 계엄은 비상계엄, 경비계엄 두 개가 있는데 경비계엄은 안 되거든. 비상계엄만 되거든. 비상 걸렸을 때. 그래서 계엄 틀렸고 긴급명령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 X. 계엄 틀렸고 긴급명령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릴번이 맞죠? 유죄 판결 확정될 때 무죄로 추정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에 틀린 것은 자, 이제 1번은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중배상 금지원칙이에요. 그래서 군인하고 경찰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면은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이중배상 금지원칙.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지문은 이제 그 최판 때도 했던 건데 특수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정신적 손해 부분이 합헌이 된다 이렇게 봤었어요. 배웠던 내용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화해로 간주하는 거는 합헌이다. 자, 그런데 이제 국가배상심의회 같은 경우는 위헌되고 세월호 사건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도 위헌이 된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키면은 위헌이 된다. 위헌이 되는데 특수임무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합헌이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이거 경관기출 강의 때도 했던 겁니다. 이거. 자, 나머지 다 맞는 지문들이에요.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에 틀린 거. 자, 19번에 틀린 거는 이제 1번인데 이건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형사보상법에 보면은 그 형사보상을 받았을 때하고 보상이 기각될 때하고 둘 다 불복할 수 있어요. 그죠? 보상이 기각되면은 왜 보상금 안 주는 겁니까? 주세요. 이렇게 불복할 수 있고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도 불복할 수 있어. 왜? 액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불복할 수 있다고. 둘 다 직시형 불복됩니다. 그래서 보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데 기각 결정 불복은 안 된다. 그게 틀렸죠. X. 자, 20번입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틀린 거 2번이고요. 이건 최신 판례로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2번 최신 판례가 정답이네. 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이므로 틀렸죠. 헌법상 기본권. 이거 경간부 기출에서도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인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그거 배웠죠. 헌법상 기본권. 자, 따라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침해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모는 생부 때문에 출생신고 안 해주죠. 자기 남편 때문에. 그리고 실제 생부는 법적 아빠가 아니니까 출생신고 못하죠. 그러면 이제 출생한 사람이 등록될 권리가 침해를 받는 거예요. 다만 생부가 출생 등록할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니다. 그죠? 생부의 권리가 침해되는 게 아니고 출생한 아기가 침해되는 거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침해를 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X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간단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